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그 국정농단의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건 뭐 20%도 제대로 안 밝혀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까 뭐 특수본이 열심히 수사했다라고 말씀을 후보자가 하셨는데 작년 가을에 최초의 이 사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 검사장이 이 사건을 형사 8부에 제일 말석부에 배당을 해서 제일 후배 검사한테 이걸 맡겼어요. 고발인 부른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노승일 부장 요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이미 최순실은 증거를 인멸하느라고 국제전화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순실 귀국했을 때 즉시 체포 안 했습니다. 31시간인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면서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기 하고 돈 인출하고 그런 시간 다 줬습니다. 우병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택이나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고 몇 달 뒤에 자택 갔다가 깡통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일반인한테 수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증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특검에 좀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청와대는 필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고 그러다가 지금 나온 게 저는 뭐 딴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요번에도 또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발견됐고 어떻게 해서 나왔고 뭐 저도 일부 관련이 돼 있는 사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못하지만은 또 요번에 본말을 호도한 그런 식의 수사를 하면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일말을 파헤칠 수 있는 좋은 단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가을 검찰이 저질렀던 그런 실책과 과오를 이번 기회에 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검찰이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기저에서부터 흔들고 우리가 과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이게 나라냐? 했던 그런 일을 작년 가을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든 뭉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 다 없어졌다는 거. 근데 다 없앤 줄 알았던 증거 중에 일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저게.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좀 가지고 사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오. 그거 말고 저게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 나름대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 소위 말하는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 형사통으로 제가 아는 대로 제 주관적으로 분류를 해본 겁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형사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 검사장 중에 제 관점에서는 24%였다. 어떻게 대충 저렇게 분류되는데 뭐 조금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틀린 건 없죠? 제가 이걸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만 나오면 인권 옹호해야 되고 경찰은 아직 멀었고 우리가 경찰의 송치 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이 위협된다. 그런 논리로 계속 막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형사통인 사람들은 검사장 승진해서 거의 소외되었어요. 이게 뭐 제가 전혀 없는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의 기본이 형사부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인사에서 형사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에도 또 공감합니다.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치면 이거예요. 155마일 휴전선은 검찰이 지킨다. 우리가 철책을 지금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걸 딴 데 경찰에 못 맡기겠다. 그래놓고서 실제로 철책을 지키는 군으로 치면은 일빵빵 보병이나 포병에 해당되는 형사부에는 별을 진급을 안 시켜줘. 그리고 전부 다 기무사나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만 진급을 시킨다. 그러면서 때만 되면 155마일은 우리가 지킨다. 아니 공무원은 인사로 먹고 살고 특히 검사들은 인사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본말이 전도된 인사 아닙니까? 맨날 저 정치검사 사건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 이런 사람들만 꽃보직 전전하다가 검사장 발탁해주고 그거 보고 배운 후배들이 평검사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줄 잘 잡아서 소위 말하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권력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면 검사장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누적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간 사건 처리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정의관념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초임검사, 평검사 시절에 형사부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형사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형사부 검사님들이 전국에서 묵묵히 일하면서도 적당한 그 상응한 대접을 인사상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 나름으로는 보관이 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부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선청에 부장을 거치도록 하고 특히 형사부 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 건의안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총장이 보임하게 된다면 인사 개선에 관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홍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86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죠. 네, 86년도에 합격하였습니다. 네, 연수원에 87년에 들어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참여했습니까? 답변하기 힘드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다 동료들과 같이.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동료들과 같이. 네, 동료들 같이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연수원 들어가고 30년 만에 이제 총장 후보까지 되셨으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난 30년 사이에 7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었어요. 논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정권이 선거에서 바뀌어온 그런 과정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대한민국이. 검찰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도 검찰이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30년 사이에 검찰의 힘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검찰의 역할도 커졌고요. 이거는 뭐 사회가 문밀화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비례해서 높아져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보면은 검찰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부실 수사, 지연 수사,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 국민적 체험을 한 것이 바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도 지적했지만은 애초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약 한 달 거기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법사위는 국감 중이었어요. 국정감사 중에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은 답변 없는 메아리가 없는 그런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대로 이루어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특수본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8부에서 특수본 출범해서 그때는 이미 대통령 탄핵이 나올 때, 얘기가 나올 때였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때였고 광화문에 한 번에 100만 명 이상씩 모일 때였습니다. 그 특수본이 그나마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4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을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와 특별수사본부가 총 73일 수사했고 박영수 특검이 84일 수사했습니다. 이 세 수사 주체가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셋 다 검찰의 모습입니다. 특검도 사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는 박영수 특검과 같은 검찰의 얼굴과 특수본과 같은 검찰의 얼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와 같은 검찰의 얼굴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얼굴이 지금도 검찰이 갖고 있는 새 얼굴입니다. 어느 얼굴을 없애고 어느 얼굴을 키워나갈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특별검사를 14번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검사 중에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특별검사가 몇 있었습니다. 그 특별검사가 그런 호평을 받게 된 이유, 그걸 잘 취합을 해서 검찰 제도에 좀 제도화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 직을 맡게 된다면 그러한 특별검사가 성공했듯이 그러한 검찰 성공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로 반납한 그 문건 사건도 있고요. 오늘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김영한 수첩, 고 김영한 수석의 수첩에 등장하는 게 다 수사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지금 현역 대법관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특수부, 그 당시 특검조차도 당시 현안에 바빠가지고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자 메모, 신영자 부회장 집에서 나온 메모, 거기에 등장한 이름들, 그리고 그 후에 롯데 면세점, 인허가와 둘러싼 로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작년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바로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11차에서 38분간 통화했고 그 통화 끝에 롯데가 하남 거점 체육시설을 건립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후에 있었던 롯데 면세점을 갖다가 정은호가 따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던 사건과 관련한 비자금 사건, 그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그 신영자 부회장 집에서 메모가 나왔는데 메모에 여러 사람 이름이 거명됐습니다. 이걸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이동열 3차장입니까? 본인에게 신영자에게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수사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다 덮은 겁니다. 이런 일 중에서 워낙 과거에
일 말고 최근에 발생한 일 중에 이렇게 덮고 말았던 권력 실세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다시 하나하나씩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던 그런 과거의 적폐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되신다면은 이런 적폐와 관련해서 가릴 것 가리고 밝힐 것 밝히는 일을 하실 겁니까?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된 사례들을 들춰내서 살펴본 다음에 범죄를 단서가 발견이 되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일말을 파헤칠 수 있는 좋은 단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가을 검찰이 저질렀던 그런 실책과 과오를 이번 기회에 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검찰이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기저에서부터 흔들고 우리가 과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이게 나라냐? 했던 그런 일을 작년 가을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든 뭉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 다 없어졌다는 거. 근데 다 없앤 줄 알았던 증거 중에 일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저게.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좀 가지고 사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오. 그거 말고 저게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 나름대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 31시간인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면서 증거인멸하고 말 맞추기 하고 돈 인출하고 그런 시간 다 줬습니다. 우병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택이나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고 몇 달 뒤에 자택 갔다가 깡통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일반인한테 수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증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특검에 좀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청와대는 필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고 그러다가 지금 나온 게 저는 뭐 딴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요번에도 또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발견됐고 어떻게 해서 나왔고 뭐 저도 일부 관련이 돼 있는 사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못하지만은 또 요번에 본말을 호도한 그런 식의 수사를 하면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그 국정농단의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건 뭐 20%도 제대로 안 밝혀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까 뭐 특수본이 열심히 수사했다라고 말씀을 후보자가 하셨는데 작년 가을에 최초의 이 사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 검사장이 이 사건을 형사 8부에 제일 말석부에 배당을 해서 제일 후배 검사한테 이걸 맡겼어요. 고발인 부른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노승일 부장 요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이미 최순실은 증거를 인멸하느라고 국제전화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순실 귀국했을 때 즉시 체포 안 했어요. 소위 말하는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 형사통으로 제가 아는 대로 제 주관적으로 분류를 해본 겁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형사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
검사장 중에 제 관점에서는 24%였다. 어떻게 대충 저렇게 분류되는데 뭐 조금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틀린 건 없죠? 제가 이걸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만 나오면은 인권 옹호해야 되고 경찰은 아직 멀었고 우리가 경찰의 송치 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이 위협된다. 그런 논리로 계속 막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형사통인 사람들은 검사장 승진에서 거의 소외되었어요. 이게 뭐 제가 전혀 없는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의 기본이 형사부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인사에서 형사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에도 또 공감합니다.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치면 이거예요. 155마일 휴전선은 검찰이 지킨다. 우리가 철책을 지금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걸 딴 데 경찰에 못 맡기겠다. 그래놓고서 실제로 철책을 지키는 군으로 치면은 일방방 보병이나 포병에 해당되는 형사부에는 별을 진급을 안 시켜줘. 그리고 전부 다 기무사나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만 진급을 시킨다. 그러면서 때만 되면 155마일은 우리가 지킨다. 아니 공무원은 인사로 먹고 살고 특히 검사들은 인사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본말이 전도되는 인사 아닙니까? 맨날 저 정치검사 사건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 이런 사람들만 꽃보직 전전하다가